Hi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is 5th of March, Friday 2021. Today I want to talk about eMart. 자, 이마트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지금 이제 새벽 1시 10분입니다. 오늘도 좀 운동하고 또 이것저것 바쁜 일들이 오늘 진짜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들을 마무리하고 오늘 초저녁에 너무 피곤해서 좀 몇 시간 자고 좀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금호 석유화학에 대해서 좀 리서치를 계속 좀 틈틈이 해보고 있는데 이게 정말 좀 약간 복잡하기도 하고 재미난 일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조사 끝나는 대로 한번 올려드리기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마트 하기 전 잠깐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그 다음 주에 우리 스튜디오 인테리어로 이번 주에 원래 하려고 그러다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조금 다음 주로 밀렸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아마 카페에서 위라고 일단 먼저 좀 여러 가지 베타 영상을 좀 몇 개 찍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 교육에 관한 영상을 좀 찍을 건데, 오늘 이제 아침에 션하고 그 이제 줌에서 이제 션이 수업을 하고 제가 옆에서 조금 어시스트 하고 거기서 이제 교육 철학 얘기가 나왔는데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한번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뭐 부모님들 뭐 지금 40대 50대들이 이걸 많이 보시니까 30대도 좀 꽤 보시고 자녀들에 대한 교육 철학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과연 나는 어떤 철학을 갖고 자녀들을 키워야 하는지, 요거 이제 이마트 얘기하고 조금 있다가 그런 얘기를 조금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마트가 지금 18만 2천 원인데 대부분 지금 애널리스트들이나 많이는 한 23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일단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요건으로 이마트가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고, 먼저 그 첫 번째 소식은 그 온라인 식품 부문 유통 플랫폼, 그게 이제 어찌됐든 이제 그 유통 우리나라 회사들이 온라인에서도 잘해야 되고 오프라인에서도 잘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마트가 오프라인에서는 제일 지금 그 마트 쪽에서는 제일 강자죠. 그래서 근데 이제 온라인 식품 부분 유통 플랫폼을 굉장히 좀 강화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저희가 사실은 여기 이제 주상복합 지려고 하는 걸 예전에 이제 슈퍼가 그 전에 이제 들어온다고 저희한테 제안을 한 적이 있어서 그 당시에 막 슈퍼 여러 가지 통해서 많이 알아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장사가 얼마나 되고, 슈퍼가 보통 다른 거 들어오는 것보다는 조금 더 줍니다. 그 임대료를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어, 우리 여기 수지 신봉동 제가 사는데 이제 근처에 개인 마트는 엘마트라고 큰 마트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이 마트 쪽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마트 여기 수지점을 가면서는 제가 좀 아쉬운 게, 첫 번째로는 그 과일이나 고기 이런 것들이 퀄리티가 조금은 좀 만족스럽지는 못하다. 같은 이마트라도 분당 쪽은 조금 여기 수지보다는 낫더라고요. 그 과일이나 야채 같은 게. 왜냐하면 저희가 그 분당 이마트도 가끔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왜냐하면 신세계백화점 경기점도 있고 거기를 좀 자주 가기 때문에 그 근처 이마트도 가는데, 어찌됐든 그런 신선식품에 대한 불만이 이마트가 살짝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집 근처에 이제 생협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뭐 가성비도 괜찮고 나름대로 장사가 잘 되고 거기는 그런 게 신선식품이 괜찮습니다. 물론 고기는 또 하늘간 푸주간이라고 더 맛있는 데가 있어서 거기서 사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생협이 뭐 과일이나 이런 거는 거의 생협에서 많이 사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괜찮은데, 그 어찌됐든 그 마켓컬리도 괜찮고요. 근데 어찌됐든 이마트가 온라인 식품 유통 플랫폼을 더 이제 강화를 많이 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오프라인에서 그렇게 이마트가 강자기 때문에 온라인 상에서도 뭔가
좀 더 머리만 잘 쓰면 온라인 식품 유통몰에서도 굉장히 이마트가 강자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 그 유통에 관련된 법이 좀 대기업한테 불합리한 점들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한 달에 2번인가 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많이 드렸거든요. 요즘 취업 준비생들 지도할 때도 도와줄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뭔가 사실 그런다고 해서 재래시장이 더 살아나지는 않거든요. 차라리 정상적으로 영업을 다 하게 되고, 무슨 그 재래시장 뭐 활성화법 뭐 이런 법을 해서 예를 들면 뭐 이마트나 이런 데서 조금 그런 지원금 같은 걸 좀 받아서 계속 영업은 하게 해주고, 오히려 시간도 좀 늘려주고, 그 돈 갖고 재래시장 근처에 주차 타워를 만들어줘서 주차하기를 좀 편하게 해준다든지, 그 다음에 또 뭐 이런 인테리어 부분을 좀 뭐 정부에서 지원해 갖고 좀 이렇게 도와줘서 좀 깨끗하고 깔끔하게 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오히려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게 기존의 이마트라든지 그런 데도 좋을 것 같고 재래시장한테도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마트 한 달에 2번 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재래시장에 물건을 사러 가느냐, 우리 다른 날 와서 더 사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틀 쉬면서 신성식품 같은 게 예를 들면 내일 쉬는 날이면 오늘 다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공급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힘든 측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좋은 점보다는 안 좋은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조금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금리가 좀, 두 번째 소식은 오르게 되면 이런 이마트라든지 이렇게 생활 밀착형 상품은 오히려 주가가 좀 반등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미국 국채금리를 올린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마트 쪽에 조금 또 호재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야구단을 승인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또 좀 주가가 신세계도 그렇고 이마트도 올랐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소비자들이 참 나름 똑똑하다고 보는 게, 어떤 사람들이 야구단 하는 게 뭔 호재냐 이러는데,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즘 백화점도 그렇고 이마트도 그렇고 그들끼리만 경쟁하는 게 아니고, 백화점이나 이마트에 쇼핑하러 오는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사고 뭐 야구를 볼 수도 있고, 이게 서로 유통업체하고 야구단하고도 서로 경쟁 관계가 되는 거거든요. 시간을 놓고 싸우는 거죠. 누가 소비자들이 과연 어떤 것이 나한테 더 큰 만족감을 주나, 그걸 갖고 시간을 소비를 하는 건데, 어찌됐든 경쟁자였던 야구단이 원 오브 댐 해서 이마트라든지 신세계를 좋아하는 팬들이 많아지면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쇼핑할 때 그 사람들의 충성도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쟁 관계에서 동반자 관계가 갑자기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야구단 이런 것들이 상당히 호재입니다. 그리고 또 쿠팡이 상장을 하면서 네이버나 이마트 주가가 또 다시 한번 평가를 받을 확률이 높은데, 쿠팡이 뭐 50조에서 60조 사이 정도 될 거라고 하는데, 쿠팡이 지금 아직 뭐 이익이 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쿠팡이 그 정도라면 네이버는 또 이만큼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마트는 또 이만큼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심리가 또 기저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호재로 작용을 할 것 같고, 그래서 이래저래 이마트하고 신세계는 그렇다고 무슨 뭐 IT 주처럼 막 주가가 막 엄청나게 가파르게 오르거나 이럴 가능성은 적지만,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좀 오르지 않을까. 그래서 안정적인 거를 지향을 하시는 분들은 요런 이마트나 신세계를 조금 한번 생각해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제 의견을 참고하셔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충분한 리서치를 하셔갖고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그 교육 철학 얘기로 돌아와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학부형들이 먼저 교육 철학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시원하고 또 거기 이제 참여했던 학부형님들하고 얘기 나눴던 게 뭐냐면, 일단은 자녀를 잘 관찰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자녀가 자기 스스로도 또 잘 모르고 있는 자기 어떤 점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걸 자녀 얘기도 많이 들어봐야 되고, 부모 입장에서 관찰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예를 들면 뭐
학원 선생님 중에서 조금 열정이 있으신 분이나 아니면은 교회를 다니시면 교회 같은 다른 집사님한테 서로 자녀에 대해서 상담도 한번 해주시고 여러 가지 소스를 통해서 자녀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많이 모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의 의견이겠죠. 본인의 의견이 1순위, 그다음에 부모의 생각이 2순위, 그다음에 또 다른 많은 인포메이션을 통해서 자녀에 대한 정보를 많이 모으고 자녀에 대한 정보가 많이 모아야 그다음에 어떤 철학을 세우고 뭔가 계획을 세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정보가 너무 없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좋은 계획을 세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자녀의 교육 철학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오전에 그러니까 한 10시 반에서 11시에 위를 만나서 카페에서 만나서 다양한 걸 좀 찍으면서 영어 교육, 교육에 관한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해볼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올리고 편집본도 올리고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 금호석유 화학에 대해서 분석해 달라고 말해주신 분은 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 재밌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잘 서치해서 재미있게 만들어서 또 영상을 한 하루 정도는 더 걸리지 않을까. 워낙 좀 살펴볼 것들이 많아서 그런 생각입니다. 자, 요 정도에서 마무리를 짓고 저는 또 1시 반에 우리 딸 그레이스가 요 근처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있어서 또 데리러 가야 돼 갖고요. 데리러 갔다 와서 지금 뭐 잠은 다 깼기 때문에 아마 갔다 와서 또 한 편 내지 2편 더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좀 이따 뵙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 This is Lincoln.